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깜짝 질문. 여러분은 마력이 큰 대형 바이크가 무조건 빠른 바이크는 아니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첨단이라 알려진 바이크 중 하나인 카와사키 닌자 H2처럼 300마력이라는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설계자들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립니다. 그 이상의 마력이 되면 엔진 파워에 정신이 팔린 도전자들의 영역이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그런 괴물급 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MTT420RR 뛰어난 엔진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롤스로이스사. 이 회사에서 헬기로 사용되고 있는 C20B의 가스 터빈 엔진을 마린 터빈 테크놀로지의 야심찬 담당자들이 자사 신형 바이크의 심장부에 달았습니다. 414마력, 최고 출력 52,000rpm, 최대 토크 680Nm의 초강력 엔진을 싣고 있으며 차체 총무게는 227kg. 하지만 뛰어난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바로 영화 토크에서 사용된 이전 모델 MTT Y2K의 기록이었던 최고 시속 402km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력이 훨씬 뛰어났던 MTT 420RR은 겨우 시속 365km를 달성했습니다. 충분히 고속이지만 이 경우엔 조금 부족한 결과였던 것 같네요. 밀리어드 바이퍼 V10. 앨런 밀리어드 씨는 비상식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그 정반대의 독특한 자동 이륜차 설계에서 당당한 실적을 갖고 있는 재능 있는 영국의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 그가 커스텀 메이드의 명작 바이퍼 V10의 주행 시험에서 스로틀을 절반밖에 열지 않았다는 일화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 결과 기록된 최고 속도는 시속 330km대에 그치며 밀리어드 씨가 원했던 400km대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명 시리즈의 스포츠카와 같은 8000cc 500마력의 엔진을 차체에 넣었는데도 말이죠. 또한 이 바이크는 그 크기와 무게에 비해서 꽤나 편하게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보스호스 BHS3 502. 진정한 아메리칸 브랜드 보스호스사의 이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머슬카의 엔진을 바이크에 실른다 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몇 번이나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2005년에 이미 보스호스 BHS3 502로 이름 붙여진 바이크의 폭음이 세계의 애호가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흥행하는 듯 했으나 이는 금세 비난으로 바뀌었는데요. 32리터짜리 멋진 탱크에 8200cc 엔진을 탑재한 무게 600kg의 바이크가 달릴 수 있는 길이는 단 100km 뿐이었으니까요. 502마력, 토크 570Nm의 바이크였지만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관리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 컬렉션으로 갖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려웠죠. 이는 비단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쓸모없는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위도우메이커 7 V8. E.J. 포터는 미시간의 머드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경주자로 1970년대에 자동 이륜차로 고속 주행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쉐보레 V형 8기통 엔진을 바이크 몸체에 탑재한 것은 그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엄청난 모델의 주행 시도로 인해 수십 개의 엔진을 태워 먹었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위도우메이커 6번째 작품 개발 중 심한 사고를 겪었지만 포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요. 7번째만 남은 상황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으며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일례로 1974년 시속 275km의 속도에서 가장 빠른 바이크로 기네스북을 기록한 것입니다. 포터는 기술 규칙을 대담하게 어기고 바이크에 상당한 자체 제작 부품을 달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속도를 위해서였죠. 어쨌든 위도우메이커 7 V8의 정확한 최고 출력의 파라미터는 알 수 없지만 간접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500마력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부 제조 기계를 의미하는 위도우 메이커는 종말의 세상을 그린 영화 매드맥스 2가 개봉된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현대적인 느낌의 카와사키와 두카티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판차 바이크. 아넨 엘베와 죽음의 천사, 닥터 요제프 맹겔레의 전설 일부가 진실이고, 만약 나치 제국이 비밀연구소에서 우버 솔리디아를 만드는 데 정말 성공했다면 전차 레벨의 지성과 괴력을 가진 거인들에게는 어떤 자동차가 필요했을까요? 하르체 바이크의 메카닉 틸로 니벨 씨는 이 괴물 바이크 제작 작업 중 영감을 얻기 위해 동료와 람슈타인을 들으며 고기를 먹은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회상했습니다. 판차 바이크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 때문에 만든 것일까요? 이는 더 이상 바이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게는 4.3톤이나 되며 온갖 무기의 요새입니다. 전체 길이 약 6m, 폭 약 2.8m로 하늘에 미사일, 지뢰, 방독면, 탄창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판차 바이크를 움직이는 것은 냉전의 부산물, 620마력의 소련제 전차 T-55의 38,000cc 엔진. 이 멋진 전차의 장갑도 어떤 좋지 않은 사실 하나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판차 바이크도 물론 안정적이지만 그 모습이 너무 난감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드카에 연결된 두 번째 핸들이 없으면 제대로 굽힐 수조차 없습니다. 판차 바이크의 라이더는 힘껏 허리를 펴고 앉아 있어도 돼지의 등에 올라탄 서커스의 원숭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바이크쇼가 따로 없네요. 라폼 V8. 재주가 좋았던 엔지니어 닉 아가일은 가족과 신혼집에 방문했을 때 어떤 것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차고가 너무 좁아서 몬스터 트랙 작업을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 후 아내로부터 경기용 트랙 8200cc의 V형 8기통 엔진이 끝나지 않는 한 새로운 엔진을 사는 것은 금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1000마력의 엔진이 영국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특이하며 해당 종류에서는 유일무이한 바이크였던 라폼 V8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아가일은 이 일을 사랑하기에 영혼을 갈아 만들었지만 실제 이 대형 바이크는 출퇴근용이 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실제로 개조된 라폼 V8 엔진은 좋아하는 연료를 먹이면 1200마력의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증류주로 3km의 주행에 1리터의 양을 소비합니다. 대신 시속 350km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500kg의 무게감 있는 이 이륜차는 레이스에 여유롭게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도로의 주행도 가능했습니다. 맞습니다. 닉 아가일이 인류 기업에 다니는 동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라폼 V8은 차량 인증을 취득하고 법령에 따라서 공공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조금은 무섭네요. 피터 스벤슨 탑 퓨얼 바이크. 드래그 레이스용 바이크는 속도를 최우선으로 하여 달릴 수 있도록 제작되는데요. 그 속도는 엔진 출력에 좌우됩니다. 하지만 이 출력의 측정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탑 퓨얼 클래스의 레이스 바이크 엔진이 10초 이상 지속적인 작동에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되면 폭발하거나 어쨌든 엔진은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결국 2012년 레이서 피터 스벤슨이 자신의 이름을 딴 바이크로 402m를 5709초에 완주했을 때 평균 시속이 304km였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엔진의 평정 마력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1300마력은 넘었겠지만 1500마력에는 닿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스벤슨의 바이크 엔진은 이 레이스를 위해 조립된 무척 훌륭한 파라미터였습니다. 익숙한 단위로 환산하면 1.5리터 엔진이 1000마력의 힘을 낸 셈이죠. 연료는 드래그 레이스에서 사용되는 알코올 연료가 아닌 니트로메탄과 메탄올의 혼합 연료였습니다. 게다가 니트로메탄은 기화할 때 엔진 냉각의 역할도 합니다. 스벤슨은 그 대회에서 시속 384km를 달성했는데 중량 450kg의 바이크치고는 상당히 좋은 결과입니다. 매드. 먼저 여러분이 놀라실 만한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이 오토바이 엔진의 힘은 3800마력, 잘못된 수치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5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무모한 오쥐들은 야마하 FJ1200 시리즈의 차체의 제트 엔진을 잘라내고 항공기에 롤스로이스 바이퍼 MK202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출력 강화를 위해 캐털라이저도 장착. 이 키메라 바이크를 최대 속도로 운전할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통제하지 못한다면 어떤 제동도 보호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오토바이 파이어쇼는 정말 대단하네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크 제작의 역사가 가르쳐주듯이 엔진 출력 강화만으로는 슬프게도 그리 좋은 결말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강력한 엔진에 타이어 2개와 핸들을 부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빠르고 아름다운 오토바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많은 개발자와 꿈을 쫓는 사람들이 힘겹게 얻어낸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고 온 멋진 드라마는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여러분, 바이크 타실 때는 보호대 착용하시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